오늘은 제가 주얼리샵 진상품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는 골드 주얼리다 보니까 오다 가다 구매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뭐 특별한 날이나 커플링 예물 같은 경우에는 다 계획하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는 좀 진상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약금을 적게 걸고 물건을 안 찾아가시는 손님이에요. 사실 지금은 제가 이런 실수를 좀 안 하긴 하는데 초반에는 좀 많이 이런 실수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실 때 물건 총 금액의 30% 정도는 계약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현금 결제를 하고 싶은데 뭐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러시면서 일단은 조금만 내고 나중에 물건을 찾아가실 때 잔금 결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계약금을 너무 적게 받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변심을 하시면 계약금을 버리시고 잠수를 타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잠수를 타게 되면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쨌든 간에 물건을 누길 수도 없고 그 고객님에 맞게 물건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되팔 수도 없고 좀 난감한 경우죠. 그리고 좀 화도 나고 그러신 분들은 꼭 찾아가시거나 만약에 계약금을 버리고 뭐 잠수를 타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말씀을 해주세요. 계약금을 버리고 그냥 나는 물건을 찾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도 뭐 이제 물건을 뭐 처리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할 텐데 막 잠수 타시고 물건도 안 찾아가시고 이러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몇만 원이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뭐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보관할 것도 없어지고 그럼 되게 난감한 경우예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에요. 물건을 한 번도 착용을 안 했는데 물건이 망가졌다. 아니면은 막 오늘 딱 착용을 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망가졌다. 뭐 이런 케이스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이랑 달라서 한두 번 착용한 걸로는 착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거를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인 거죠. 물건이 나갈 때 주문을 받아서 저희는 주문 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출고를 해요. 출고를 할 때 루페라는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물건이 나가는데 이제 제작 과정부터 검토까지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은 뭐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거나 하는데 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물건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한 번도 착용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알이 빠졌을 경우에는 알을 원래는 물려서 고정하려면 발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4개인데 그 중에 뭐 한 이미 2-3개가 다 이렇게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다던가 아니면 목걸이 줄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막 이 고리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아예 날아가서 없어졌다던가 막 이런 경우인데 거의 한 번도 착용을 안 했는데 물건이 망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10에 9 정도는 물건 상태가 이미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물건인지 아니면은 그 사용하시는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물건인지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의심한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착용 여부랑 상관이 없이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막 무조건 막 한 번도 착용을 안 했는데 물건이 막 망가져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착용을 하기 싫다, 막 환불을 해달라,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물건을 구매를 하시거나 주문을 하실 때는 물건이 마음에 드셨는데 아마 그 사이에 변심을 하셨거나 막상 받아봤는데 뭐 별로거나 그 사이에 뭐 더 예쁜 물건을 발견하셨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핑계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그 사용 여부랑 상관없이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기분이 나빠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용하시던 물건이 망가지셨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목걸이랑 귀걸이랑 이제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귀걸이 한 쌍을 더 구매해가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2달? 구매해가신 지 한 2달? 3달 정도 지난 후에 그 목걸이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목걸이 줄이 이제 끊어지셨다고 뭐 운동을 하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그냥 닦았는데 목걸이 줄이 그냥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끊어졌으니까 저는 수리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원래 기성으로 나온 줄이 너무 얇다고
좀 더 두꺼운 줄로 변경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걸이 줄을 만드는 공임은 안 받고 금의 차액만큼만 받고 그 목걸이 줄을 교환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렸었는데 그 택배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로 그 바꿔드린 목걸이랑 외에 나머지 구매 같은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걸이 줄, 제가 바꿔드린 목걸이 줄 있잖아요. 그게 그 똑같은 부분이 또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물건까지 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됐던 게 원래 기성으로 나오는 목걸이 줄이 있었고 그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 바꿔드린 줄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공장 자체가 이미 다르고 수리가 들어간 물건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바꿔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물건인데 그게 같은 부분이 끊어졌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한 두세 달 정도 쓰시다가 물건들이 질리셔가지고 일부러 그랬지 않아라는 확신이 조금 든 게 그 똑같은 부분이 어쨌든 간에 끊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을 해야 돼서 물건이 나오는 원래 기성으로 나오는 그 공장하고 그 줄 바꿔드린 줄이 나온 그 공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을 교환해 주신 그 공장 세 군데 가가지고 공장 사장님들께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끊어진 것 같냐. 근데 이 세 분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확대경 같은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일부러 뭔가에 의해서 되게 세게 이렇게 해서 아예 끊어져서 이 고리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펜치나 가위 같은 걸로 일부러 자른 것 같다, 훼손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세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일부러 끊으신 거죠. 자연스럽게 끊어진 건 절대 아니라고 세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끊어진 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망가졌는지 저도 이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고 어디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큰 소리 내시고 어리다고 거의 욕하시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환불을 제가 지금 안 해주면은 다른 물건까지 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환불을 받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아예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환불을 해드렸었어요. 또 결과적으로 제가 환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좀 확신이 들었던 게 저도 이제 나중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러니까 저도 알겠으니까 일단은 욕하시고 이런 거에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사과를 하시면은 환불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죄송하게 됐어요.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아마 그렇게는 말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다 상관이 없고 그냥 환불만 받으시면 되는 분이셨던 거죠. 사실 주얼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을 사용을 하셔도 그냥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 계시고 한두 번만 사용을 해도 망가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두세 달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망가지는 거는 사실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죠. 아마 그분은 지금도 다른 곳에 가셔서 그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약간 진상과 아님의 중간쯤인데 유색 보석이라던가 칼라가 들어간 다이아라던가 러프 다이아라던가 이런 천연 원석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샘플과 다르다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경우에요. 왜냐면 그런 천연석은 사실 같은 칼라나 커팅의 물건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지금 보시는 샘플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최대한 맞춰드리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공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그 알을 빼가지고 저희가 새로 세팅을 해드리겠다고 여쭤봐요. 그렇게 하시겠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또 왜냐면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세팅을 해놨다고 해서 그 물건이 낡거나 중고가 되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석의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알을 골라서 새로 세팅을 해달라고 쿨하게 말씀을 하시고 막상 물건을 찾으러 오시면은 샘플하고 컬러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커팅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애초에 그런 식의 컴플레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보다는 더 좋은 커팅으로, 좋은 컬러로, 크기도 더 크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는 사실 좀 난감한 경우죠.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되게 곤란하죠. 마지막은 물건이 바뀌었다라고 우기시는 고객님이에요. 보통은 가지고 계신 알 같은 거를 가지고 리세팅을 하시는 경우나 수리를 맡기시는 경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물건을 저한테 주시고 리세팅을 맡겼는데 막상 완성본이 나오니까 내가 준 물건이 아니다. 막 물건이 바뀐 것 같다. No, God! No, God, please, no! No!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물건을 받을 때 사진을 뭐 이제 찍어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찍어두는 편인데 그래도 그게 뭐 알 크기라던가 뭐 컬러라던가 정확한 내포물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진으로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사진으로는. 근데 본인의 기준이랑 생각이 다르면은 무조건 물건이 바뀌었다고 약간 사기꾼 취급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간혹 있어요. 가끔 그러신 분들은 막 자기만의 그 세계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다르다고 막 사기꾼 취급하시고 막 이러면은 저희도 되게 황당하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희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가신 적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희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은 아니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수리를 맡기러 오셨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수정 있잖아요. 그 투명한 수정? 그걸로 된 이렇게 수정 구슬 같은 거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그냥 그런 목걸이였는데 그게 줄이 끊어질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거를 새로 끼워달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물건을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끊어질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니까 뭐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수리 접수를 해드리고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한 물건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장식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예쁜 걸로 신경 써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수리된 물건을 찾으러 오셨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제가 그 수정을 빼돌린 것 같다는 거예요. 막 길이도 짧아진 것 같고 막 개수도 적어진 것 같고 막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수정 개수가 원래 애초에 몇 개였는지 알고 계시냐 이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짧아지고 모양도 막 바뀌고 그러시다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가지고 올 때 이게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배열이 나트러져서 원래 이제 하시던 그 배열하고 바뀌어서 끼셨을 때 느낌이 다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안 끊어졌었는데 제가 확인을 하면서 끊어 먹은 거다라고 막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분명히 가져오실 때는 이게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막 그러시면서 막 이거 자기가 뭐 미국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뛴다면서 막 청심환을 드셔야겠다면서 그러면서 막 거의 막 눈물을 반 머금고 막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고객님을 상대하면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객님한테 언성을 높였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지고 온 거를 다 사용을 해서 수리를 해드렸다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그 말을 다 잘라서 무시를 하시고 제가 예뻐서 그걸 훔친 거 아니냐, 네가 막 도둑질을 한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완전 사기꾼의 도둑놈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시면서 저희 매장에서.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때는 저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고객님 물건을 제가 제 기준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물건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막상 구하려면 그거는 알 하나당 몇천 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굳이 훔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고객님이 저희한테 물건을 구매를 해주실 때 저를 믿고 저희 매장을 믿고 구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항상 더 잘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샘플보다도 무조건 더 막 좋게 예쁘게 장식 하나라도 더 튼튼하게 수리 하나를 맡기셔도 진짜 하나하나 더 신경 써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때도 정말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던 건데 저를 막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어디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주얼리샵 진상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진상 손님들도 되게 많지만 사실 좋은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얼리샵 기억에 남는 손님, 최고의 손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